나는 죽었습니다. 적어도 세상은 그렇게 알고 있죠. 2024년 12월 23일 평양 외곽 처형장. 조선중앙통신은 반당 반혁명 분자 리철웅에 대한 처형이 집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살아있어요. 중국 단둥의 허름한 창고 지하실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동생 리철민을 찾아 죽이기 위해서요. 처형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려야겠군요. 그날 밤 저는 눈을 가린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뒷목에 총구가 닿는 감촉이 느껴졌어요. 차갑고 단단한 금속이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5년간 수백 명의 처형을 지켜봤지만 정작 제 차례가 되니 다리가 풀리더군요. 인간은 참 나약한 존재입니다. 반역자 리철웅에 대한 처형을 집행한다. 집행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994년 고난의 행군 때 굶어 죽어간 어머니. 철민이 말한 대로였어요. 저는 그때 평양에 있었죠. 당에 충성한다는 명목으로. 어머니가 죽어가는 동안 저는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 앞에서 맹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어요. 총알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거든요. 의도적으로요. 저는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연기였죠. 처형장 바닥에 흙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축축하고 피비린내가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죽었겠죠. 저도 그들 중 하나가 될 뻔했어요. 확인 사살. 집행관이 다가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번엔 진짜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집행관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국장 동지, 30초 후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때 탈출하십시오. 그 목소리를 알아봤어요. 김성호, 제 부하였습니다. 아니, 제가 부하라고 믿었던 사람. 그가 왜 저를 살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질문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쾅! 처형장 담벼락이 폭발했어요. 굉음과 함께 먼지가 피어올랐죠. 사방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가리개를 벗어던지고 뛰었어요. 담벼락의 구멍으로. 뒤에서 총성이 터졌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김성우가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던 거죠.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12월의 북한 겨울은 살인적이었어요.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하지만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 복수해야 했으니까. 3시간을 달렸어요. 다리가 풀리고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에 압록강변의 한 폐가에 도착했죠. 문을 열자 안에서 손전등 불빛이 켜졌어요. 국장 동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성호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설명해라. 왜 나를 살렸지? 김성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장 동지, 저는 처음부터 원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 저는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입니다. 10년 전 북한에 침투했죠. 임무는 북한 권력 핵심부의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10년. 그동안 저는 그를 가장 신뢰하는 부하로 여겼습니다. 그가 중국 스파이였다니. 그럼 왜 나를 살린 거지? 정보원으로서 나를 이용하려고. 김성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국장 동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현재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숙청이 너무 잦아요. 리철민 같은 인물을 미국에 넘기는 것도 위험하고요. 철민이가 미국으로 간다고? 예. 지금 이 순간 리철민 부상은 CIA 요원들과 함께 두만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미국 버지니아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놈이 미국으로 도망친다고? 형을 죽이고 25년간의 충성을 배신하게 만들고 내가 왜 중국을 도와야 하지? 김성우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 안에 리철민의 탈출 경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였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눈매가 익숙했죠. 너무나 익숙한. 이 아이는 리철민의 딸입니다. 그리고 국장 동지 김성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 아이의 어머니는 국장 동지의 아내였던 박선희입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희. 15년 전 사고로 죽었다고 들었던 아내. 장례식도 치렀어요. 무덤도 있고요. 그런데 살아있었다고? 그것도 내 동생과. 거짓말. 아닙니다. 박선희는 15년 전 리철민과 함께 위장망명했습니다. 중국 선양에서 새 신분을 얻었고 그곳에서 딸을 낳았죠. 하지만 5년 전 사망했습니다. 진짜로요? 지금 이 아이는 리철민과 함께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르겠더군요. 아내가 동생과 도망쳤다. 그리고 동생의 아이를 낳았다. 15년간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원수님께 충성을 바쳤어요. 바보처럼. 중국이 원하는 게 뭐지? 리철민을 미국에 넘기면 안 됩니다. 그가 알고 있는 북중 비밀협정의 내용이 미국에 넘어가면 동북아 정세가 요동칩니다. 중국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동생을 잡으란 말이지? 죽이셔도 됩니다. 중국은 상관없어요. 다만 그가 미국 땅을 밟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아이의 눈, 선희의 눈을 닮았더군요. 맑고 순수한. 아이는 국장 동지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제게는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이틀 후 저는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측 브로커가 안내해줬어요. 물이 차가웠죠. 12월의 두만강은 반쯤 얼어 있었습니다. 얼음 사이로 흐르는 물살이 매서웠어요.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자마자 차 한 대가 다가왔어요. 검은 승용차. 창문이 열리더니 중국어가 들렸습니다. 리 선생, 타십시오. 차 안에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국가안전부 소속이라고 했죠. 이름은 왕회의. 그가 리철민의 현재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지금 연길에 있습니다. 오늘 밤 비행기로 베이징으로 이동하고 베이징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탈 예정입니다. CIA가 모든 걸 준비해뒀어요. 아이도 함께? 예. 딸과 함께입니다. 연길까지는 5시간이 걸렸어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이의 얼굴, 선희의 얼굴이 겹쳐 보였죠. 15년 전 결혼식 날 선희가 웃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 거짓이었던 거죠. 연길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어요. 왕회의가 호텔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연변국제호텔 1208호. 리철민은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경호원은 CIA 요원 2명. 무장하고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무기는? 그가 가방 하나를 건넸어요. 안에는 권총과 소음기, 그리고 나이프가 들어있었죠. 한 가지 더. 왕회의가 말했습니다. 리철민은 국장 동지가 살아있다는 걸 모릅니다. 처형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게 당신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호텔에 들어간 건 밤 9시였어요. 로비는 한산했습니다. 저는 종업원 복장으로 갈아입었죠. 왕회의가 미리 준비해 둔 거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208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문 너머에 동생이 있었습니다. 15년간 저를 속여온 동생. 아내를 빼앗은 동생. 그리고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동생. 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룸서비스라고 말했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CIA 요원으로 보이는 백인 남자가 나타났어요. 위 DIDNT 오더 애니싱. 저는 웃으며 쟁반을 들어 보였어요. 그 순간 쟁반 밑에 숨겨둔 권총을 꺼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소음기가 달린 총에서 푸슉 소리가 났어요. 요원이 쓰러졌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또 다른 요원이 총을 빼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더 빨랐습니다. 두 발. 그도 쓰러졌죠. 침실 문이 열렸어요. 리철민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이 저를 보는 순간 커졌어요. 형이 어떻게? 저는 총을 겨눴습니다. 오랜만이다, 철민아. 형은 죽었어. 처형됐다고. 어떻게? 내가 죽였다고 생각했겠지. 원수님의 칼이 되어서. 리철민이 뒤로 물러섰어요. 침실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어린 여자아이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사진 속 그 아이. 선희의 눈을 가진 아이. 민지야, 안에 있어. 리철민이 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이미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누구야? 저는 총을 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방아쇠를 당길 수도 없었습니다. 철민아, 선희가 진짜 내 여자였던 거냐? 리철민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형, 선희 누나는 처음부터 나를 사랑했어요. 형과 결혼한 건 조직의 명령이었어. 형을 감시하라는. 뭐? 선희 누나도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이었어. 형의 충성도를 감시하는 게 임무였지. 하지만 누나는 그 역할이 괴로웠어. 그래서 나와 함께 떠나기로 한 거야.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선희도 스파이였다고. 저를 감시하는? 형, 우리 모두 이 체제의 희생양이야. 형도, 나도, 선희 누나도 서로를 죽이게 만드는 게 저들이 원하는 거라고. 닥쳐. 저는 소리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넌 날 배신했어. 어머니가 죽을 때 넌 어디 있었냐고 했지? 그래, 난 평양에 있었어. 하지만 넌 이미 그때부터 조직에 포섭되어 있었던 거 아니야? 리철민이 고개를 떨궜어요. 형 말이 맞아. 나는 14살 때 선택했어. 이 체제를 무너뜨리겠다고. 어머니 시신을 묻으면서. 하지만 형을 죽이려 한 건 내가 아니야. 원수님이야. 난 단지 내가 칼이 됐잖아. 총구가 그의 이마를 향했어요. 형!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리철민 앞을 가로막았어요. 아저씨, 아빠 때리지 마. 선희의 눈이었어요. 그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저는 그 순간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어요. 선희의 눈이 저를 막고 있었습니다. 리철민이 천천히 말했어요. 형, 하나만 말해줄게. 처형장에서 형을 구한 사람. 김성호. 그 사람이 중국 스파이인 건 알고 있지? 그래. 그 사람이 형한테 안 말한 게 있어. 리철민이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건 원수님의 비밀 명령서야. 형을 처형한 후 다음 타겟이 누군지 알아? 저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성호. 중국 스파이인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원수님은 형을 미끼로 김성호를 끌어내려는 거였어. 그리고 형이 살아있다는 걸 지금쯤 원수님도 알고 있을 거야. 순간 호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검은 승용차 여러 대가 호텔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늦었어, 형. 리철민이 말했습니다. 중국 공안이야. 우리 둘 다 쥐덫에 걸린 거지. 저는 다시 총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리철민을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탈출구가 있어? 리철민이 웃었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이었죠. 있어. 하지만 형이 날 믿어야 해. 믿어야 한다. 15년간 날 속여온 동생을, 아내를 빼앗은 동생을.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안내해. 리철민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삼촌이랑 같이 가자. 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삼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비상계단으로 달렸어요. 12층에서 지하까지. 다리가 풀리고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리철민이 차 한 대로 달려갔어요. 이거 CIA가 준비해 둔 거야. 아직 유효할 거야. 차에 올라타자마자
리철민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뒤에서 총성이 터졌어요. 뒷유리가 박살났습니다. 민지야, 엎드려. 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창문 밖으로 총을 쏘았습니다. 뒤쫓는 차의 타이어를 노렸죠. 한 대가 휘청거리며 벽에 부딪혔어요. 어디로 가는 거야? 두만강. 다시 북한으로. 미쳤어? 그건 자살이야. 아니야, 형. 유일한 살 길이야. 리철민이 거울로 저를 봤어요. 중국도 미국도 우릴 원해. 하지만 북한은 달라. 우리가 들고 있는 정보를 원수님께 바치면 원수님이 우리를 살려줄 것 같아? 살려주지 않아도 돼. 협상할 수 있어. 미친 짓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우리는 두만 강변에 도착했어요. 강은 반쯤 얼어 있었습니다. 저편에 북한 땅이 보였죠? 지옥 같은 땅. 하지만 그곳이 유일한 피난처였어요. 형, 리철민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선희 누나도 미안하다고 했어. 죽기 전에. 형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대. 다만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던 거래. 강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눈물인지 얼음인지 모를 게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가자. 저는 먼저 강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차가운 물이 발목을 적셨습니다. 뒤에서 리철민이 아이를 업고 따라왔죠. 강 중간쯤 왔을 때 북한 쪽에서 불빛이 켜졌어요. 거기 서라. 확성기 소리였습니다. 국경경비대. 저는 두 손을 들었어요. 나는 국가보위성 특수작전국장 리철웅이다. 원수님께 긴급 보고할 사항이 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향한 게 아니었어요. 뒤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형! 리철민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리철민이 물속에 쓰러지고 있었어요. 그의 품에서 민지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아빠! 저는 달려갔어요. 리철민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가슴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형! 민지를. 닥쳐. 죽지 마. 민지를. 부탁해. 그의 눈이 서서히 감겼어요. 그리고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철민아, 철민아.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민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선희의 눈으로. 저는 그 아이를 안아들었어요. 그리고 북한 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총구가 저를 향하고 있었죠. 나는 리철웅이다. 저는 외쳤어요. 이 아이와 함께 원수님을 뵙겠다. 이렇게 저는 다시 지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형이 배신자의 딸을 안고. 평양의 그림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 시작입니다.